자, 이제 기업 탐방하러 가보겠습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매니저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기업은 어딘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상당히 지금 계속 신고가를,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을 한 2, 3개월 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와, 이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체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세포 훼손 없이 세척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세포의 세척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 플루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좀 재밌게 나오고 있네요.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래 이제 세포를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심 분리기가 필요한데 원심 분리기 없이 세포를 기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능, 아까 말씀드린 세포를 훼손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연구소에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세포를 또 하나를 가지고 몇억 개를 배양을 시켜갖고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플루토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가능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 배지 위에 떠 있는, 아까 이제 부양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양 세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배지 위에 떠 있는 것들을 대폭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플루토 시스템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아무리 기술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매출은 스테디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아직 적자예요. 네, 이게 내일 모레면 10만 원인데, 근데 내년도에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플루토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플루토 기계에다가 플루토 코드라는 시스템 체계까지 결합을 해서 지금 오래전부터 3년 전부터 이제 글로벌 장비 계약사들과 계약을 체결해 갖고 전 세계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폭발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하고 진행되면 3년 이상이 넘어가면 본격적인 기계 같은 경우에도 상업화에 돌입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본격적으로 다량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시하는 영업이익이 잘 날 수 있을 것,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와,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기업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에 근접하여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였습니다. 내년에 이익 턴어라운드가 있는지 이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기업, 제일기획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신고가네요.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이 삼성그룹, 제일기획 같은 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이 삼성그룹인데, 삼성그룹의 바로 광고 기획사입니다. 제일기획,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LG HSA드가 사실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그쪽만 얘가 한 1년 전에도 HSA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얼마 전에도 이제 올 초에도 추산을 해갖고 그게 실적이 좋긴 했습니다만, 와, 이게 2020년을 제외하고 제일기획의 실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어제 종가가 23,050원. 아니 23,000원이면 3,000원이지 50원은 뭡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2022년 12월 달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특히 이제 10월 32일 날 3분기 때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그때 이후에 주가가 12% 올라갔는데, 코스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걸 비교해 보니까 1.2%, 10배 이상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형 종목이나 또는 이런 기본적으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12% 그럼 애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 침체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광고 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 거는 앞으로 실적이 더, 아까 보셨죠, 차트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 마진을, 순수 마진을 GP라고 합니다. GP가 작년 대비 8% 성장했고, 이 제일기획의 GP 중에 또 55% 이상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디지털 GP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광고를 디지털 쪽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쪽이
작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많이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당의 성향이 2011년까지 배당 성향이 연평균 배당 성향이 한 37% 정도 주고 있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자사주를 매각해서 소각을 했고요. 매입해서 2015년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다가 배당까지 줬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와, 배당 성향이 무려 6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매년 배당을 딱 한 번밖에 안 주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뭐 두세 번 분기마다 주는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연말 배당 주기 전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배당하기 전에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배당 주는 만큼 떨어지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당락 하기 전에 나는 제일기획 계속 갖고 갈 것인가. 예. 근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배당 주고 난 다음 배당락 이후에도 주가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정을 좀 하시길 바라고 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특히 재밌던 기업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행사 중에 하나 있었어요. 여행사 중에 네. 배당을 갑자기 막 한 뭐 30% 50% 이상 줬던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이렇게 LG에 관련된 여행사 하나 있었는데 레드캡이 올 초에 그러고 난 다음에 폭락했다가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매니저님이 종목 발굴해 오시는 눈이 상당해요. 며칠 전에 해운주 안에서 대한해운을 또 가져오셨었는데 네. HMM도 보니까 아주 네. 좋더라고요. 네. 네. 해운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해운주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찬바람 불면 또 배당인데 제일기획 배당이랑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아직 1차 목표 가격 28만 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LCC와 FCBGA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판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ASP라고 그래갖고 평균 판매 단가가 표면작당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MLCC가 넓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면적으로 넓어지죠.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반사 수익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삼성전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PC나 또는 스마트폰 또는 뭐 이런 전자기기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AL 서버 양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때문에 전기차, 전자기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AI 서버 양이나 말씀드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구조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5년 이상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오롯이 여기에 반사 수익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1차 목표 가격 28만 원 아직 도달 못했는데 28만 원 도달하면 바로 2차 가격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인데도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한번 네.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 봐야 하는 관심주 공개가 될 차례인데 지주사 가운데 한화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가져 나왔습니다. 네. 한화입니다. 자, 이 회사는 여러분들 하나를 오늘 공략을 할 텐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벌써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유럽, 북미 그리고 중동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우방국들에게 예산의 5% 이상을 써라 국방비에. 근데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 내지 3% 초반 쓰고 있다가 거의 2배 정도 방산비를 써야 됩니다.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금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금년이 끝난 게 아니죠. 한 3년, 5년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집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0만 대가 넘는 전 세계 상선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올해 한 해만 2,800대가 LNG나 LPG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선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그리고 LNG 같은 선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으로 바뀔 수 있는 게 10년 이상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화 같은 경우는 컨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 안 됐는데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기본적으로 반사수를 받는 자사주 소각까지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핵심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에너지 관련해서 12차 정기문을 했습니다. 여기 핵심 키포인트는 2018년도 대비 2035년까지 탄소가스를 오실가스를 61% 감소하는 얘기인데 와 이거 보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태양광 이 셀을 7만 장 이상 깔아야 돼요. 5년 동안. 와, 그러면은 반사수익을 누가 받겠습니까? 한화에 있는 에너지 기업이 또 받겠죠.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사수익을 구조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매출이 올 상반기 때는 69조 이상 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12월 달 넘어오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소 55조에서 59조 사이인데 밴디가 55조에서 69조 사이이기 때문에 매출 구조 성장은 엄청나게 늘어난 건 인정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PBR이 0.72배밖에 안 됩니다. 어제 이제 제가 두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추천돼 갖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88만 원, 90만 원대 800% 이상 수익 내고 매도를 해드렸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9.2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엄청 저평가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95,000원, 손절 라인은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나 효성이나 쭉 빠졌다가 이제 막 고개를 딱 드는 찰나거든요. 네. 좋은 타이밍인데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켜보시고요. 오늘 소통 창구 소개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주성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이 방송 끝나고 8시부터 또 삼성그룹주, 대장주와 함께 여러분들 급등주 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